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능력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 본토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3월 5일 발표한 2026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적 행동 수준은 시험적 단계로 평가됐지만 실제 물리적 군사 역량은 이미 능력 있음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심각한 안보 변수로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도 소형화에 성공했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무력이 단순한 지역 위협을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춘 단계에 접근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해 한미 동맹을 분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병력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내 항구나 공군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통해 미국의 개입 의지를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각종 군사적 위협 발언을 반복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군사적 위상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과 경제적 지원 문제를 둘러싼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압박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을 이미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술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등을 동시에 발사해 미사일 방어망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들의 방어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해야 북한과 중국 등 핵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이 특정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블록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 주도의 전략 비축체계 구축이 맞물리면서 첨단 산업 공급망과 거시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 비축 프로그램 프로젝트 볼트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최대 100억 달러 대출을 제공하고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 베르노바 등 민간 기업이 20억 달러를 투자해 총 1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협력형 비축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히토류 공급망의 중국 편중 구조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은 자석용 히토류 분리 정제 시장의 약 91%, 최종 부품인 소결 연구자석 생산의 9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량급 히토류 원소와 연구자석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히토류 원소와 정제 기술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공급망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가격 상승과 공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가격은 킬로그램당 123달러로 상승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이토륨 물량도 8개월 동안 약 95%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광물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는 54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자원 지정학 참여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국 의존 구조에서 분산시키려는 다자협력 시도로 평가됩니다. 기업들도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적시 생산 체제를 비축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두는 저스트 인 케이스 방식이 확산되면서 재고 비용과 조달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기차와 인공지능 산업 등 첨단 제품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금리와 성장 둔화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역시 영향권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소재인 히토류 연구 자석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의 최대 수혜국으로 러시아가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중동 원유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통해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부문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 제재로 인해 브렌트유보다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돼 왔습니다. 주요 수입국들이 제재를 의식해 거래를 꺼리면서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서 러시아산 석유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브렌트유보다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황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가 전쟁으로 막히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송이 제한되면서 에너지 수입국들 사이에서는 원유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지난 6일 하루 동안 8% 이상 급등해 배럴당 92.6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주일 기준 상승률은 약 28%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도 유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정책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제재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 정보업체 케이플러의 나빈다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가 러시아산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이란에 대한 공격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유가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이란 전쟁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외모 관리, 이른바 그루밍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 한국 화장품과 K-뷰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 남성 아이돌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의 20에서 40대 남성들이 화장과 피부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남성 화장은 일부 패션업계 종사자나 연예인 중심의 문화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외모 관리가 하나의 자기 관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일본의 한 담배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27세 남성은 SNS에서 윤기 있는 피부로 유명한 한국 남자 아이돌 사진을 보고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아이돌처럼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 보습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름진 음식과 술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부 관리와 화장품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뷰티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도시마구에 있는 쇼핑몰 에솔라 이케부쿠로의 화장품 매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최근 남성 단골 고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아이돌 사진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라이프스타일 체인점 로프트 측 역시 젠더 중립적인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들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32.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는 21.2%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점유율 격차는 11.4%포인트로 전년 대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회의가 늘어나면서 남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화면으로 자주 보게 된 것도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합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피부 상태나 눈썹 모양 등을 확인하면서 외모를 정돈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일본 시장조사기관 인티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60%가 남성 메이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정적 의견은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의 남성 그루밍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S가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복귀합니다. 세계적인 그룹이 한국의 대표 민요 이름을 앨범 제목으로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제목에 대해 한국 출신 그룹으로서의 정체성과 멤버들이 품어온 그리움, 깊은 애정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더 RM은 위버스 라이브에서 저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7명 모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넣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매체들도 아리랑의 의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아리는 아름다운을, 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앨범 로고 디자인 역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로고는 아리랑의 초성인 이응, 리을, 리을을 기본으로 하면서 태극기와 주역 괴상을 결합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리을은 하늘을 뜻하는 건괴, 세 번째 리을은 불을 의미하는 리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팬들은 BTS가 한국이라는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을 건괴로 보고 세계를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리괴로 보아 상징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팬덤 이름을 결합한 아미랑, 방탄이랑, 아리랑이라는 표현도 언급해 팬들과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1896년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 7명이 처음으로 아리랑을 공연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당시 7명과 BTS 멤버 7명의 숫자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특별한 인연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리랑의 참뜻을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2026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삼랑에서 신라의 화랑, 고려의 설랑, 조선의 선비로 이어진 빛의 인간 랑문화 원형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본래 인류의 시조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의 정통, 빛의 자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환국 전후 시대로부터 어머니들은 자신의 이마에 있는 율려화를
뱃속 태아의 온몸에 심어줘서 눈부신 빛꽃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 빛의 인간을 아리랑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의 본래 뜻입니다. STV 상생방송과 함께하는 빛꽃 수행을 통해 후천 가을우주의 아리랑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